여러분, 중국 드라마 좋아하시죠? 특히 고장극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같은 고장극 배우인데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배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라온이와 쥐징이에요. 둘 다 고장극 전문 배우죠. 둘 다 아이돌 출신이고요. 그런데 왜 한 명은 중국 드라마 업계에서 인정받는 톱 배우가 됐고 다른 한 명은 계속 논란에 휩싸이는 걸까요? 놀라운 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력, 작품 선택, 업계 평가, 대중인식까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오늘 라온이와 쥐징이 이 두 배우를 철저히 비교, 분석해서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생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중국 드라마 업계가 어떤 배우를 원하는지, 어떤 배우가 살아남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두 배우의 기본 정보부터 볼게요. 라온이는 1988년생으로 중시동성 문화전매 소속이에요. 2018년 향밀 침침신 여상에서 윤옥 역할로 대중에게 알려졌고 2023년 장월신명에서 담태진 역할로 완전히 터졌죠. 지금은 중국 드라마 업계에서 어급 배우로 인정받고 있어요. 쥐징이는 1994년생으로 원래 SNH48 멤버였어요. 2016년과 2017년 SNH48 총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2017년 개인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배우로 전향했어요. 2024년 6월에는 소속사 실바 전매와의 계약 분쟁으로 완전 독립했고요. 대표작으로는 운이전, 화갈령, 선검사 등이 있는데 평가가 좋지 않아요. 이 두 사람,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죠? 둘 다 고장극 전문이고, 둘 다 외모가 뛰어나고, 둘 다 팬덤이 강해요. 그런데 중국 드라마 업계와 대중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라온이는 연기 잘하는 고장극 배우, 파괴미학의 대가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쥐징이는 천편일률적 연기, 반영구 화장, 고장극 필터라는 비판을 받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단순히 라온이가 운이 좋아서, 쥐징이가 운이 나빠서 절대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결정적 차이 6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드릴게요. 먼저 라온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부터 볼게요. 라온이의 첫 번째 무기는 역할 소화력이에요. 2018년 향밀 침침신 여상에서 라온이가 연기한 윤옥은 단순한 조연이 아니었어요. 온화한 소어선예에서 복수에 불타는 야신, 그리고 마지막엔 모든 걸 내려놓는 천재까지. 한 배역 안에서 여러 단계의 변화를 보여줬죠. 이 중국 드라마로 라온이는 파괴미학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내면의 상처와 복수심을 담고 있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거든요. 눈물 연기도 엄청나게 칭찬받았고요. 그리고 2023년 장월신명에서는 더 대단한 걸 해냈어요. 담태진, 상구민, 명야, 상고마신까지 1인 사역을 소화했거든요. 각 캐릭터마다 완전히 다른 눈빛, 말투, 분위기를 보여줬어요. 중국 네티즌들 반응 보면 라온이는 눈으로 연기한다는 말이 엄청 많아요. 대사 없이 눈빛만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장월신명은 넷플릭스 글로벌 TOP10에도 올랐고 태국에서는 3개월 동안 1위를 차지했어요. 중국 방부시 관광 수입도 400억 위안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죠. 두 번째 무기는 작품 선택이에요. 라온이는 이제 업계에서 입지가 확고해져서 작품을 고를 수 있는 위치예요. 중시동성 문화전매 소속으로 안정적인 매니지먼트를 받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좋은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라온이는 여주인공 선택에 신중해요. 중국 업계 루머에 따르면 라온이는 이제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어서 자기보다 급이 너무 낮은 여배우와는 작업 안 한대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작품 퀄리티는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죠. 세 번째 무기는 캐릭터 다양성이에요. 라온이는 고장극만 하는 게 아니에요. 2022년 추광자에서는 현대극 구조대원 역할을 했고 2024년 안심기에서는 고장 경위극을 했어요. 장르를 넓히려는 노력이 보이죠. 물론 현대극에서는 고장극만큼 임팩트가 없다는 평가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시도는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에요. 한 장르에만 갇히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이제 쥐징이를 볼게요. 왜 쥐징이는 계속 논란에 휩싸이는 걸까요? 첫 번째 문제는 천편일률적 연기예요. 쥐징이의 가장 큰 비판은 어떤 배역을 맡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운이전의 운이, 화관령의 양채미, 선검사의 한능사 모두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특히 2024년 화관령에서 이게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처음 2화는 정합회자가 연기했는데 악력 캐릭터의 강인함과 교활함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3화부터 쥐징이가 환생한 여주인공을 연기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중국 네티즌들 반응이 뭐였냐면 갑자기 악녀에서 교태 부리는 여자로 변했다. 캐릭터 연속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남주 류학의와 케미도 떨어진다는 평이 많았어요. 두 번째 문제는 반영구 화장이에요. 쥐징이의 또 다른 별명이 반영구 화장 또는 인터넷 스타 메이크업이에요. 어떤 배역을 맡아도 똑같은 눈썹, 똑같은 아이라인, 똑같은 립스틱을 고집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중국 고장극인데도 현대적인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 시대극은 시대마다 화장법이 달라야 하는데 쥐징이는 그걸 무시하죠. 선검사에서도 화관령에서도 화용에서도 똑같은 메이크업이에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항상 팔자 앞머리죠. 이게 쥐징이 트레이드마크긴 한데 역으로 말하면 배역에 따라 변신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문제는 작품 평점이에요. 쥐징이 주연작들 평점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여의방비 4.7점, 만월지하청상해 4.4점, 가남전 4점, 화용 5.2점, 선검사 4.3점. 중국 드라마 플랫폼에서 5점 이하는 거의 실패작이나 마찬가지예요. 쥐징이는 8년 동안 배우 활동을 했는데 단 한 편도 대중적으로 성공한 작품이 없어요. 2024년 화관령도 처음에 우쿠 플랫폼에서 최단 시간 만 돌파를 기록했지만 그건 플랫폼 홍보 효과였고 실제 평점과 시청 지속률은 낮았어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연기력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오니의 연기는 감정 전달력이에요. 라오니의 가장 큰 강점은 파괴적 아름다움이에요. 겉으로는 고고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내면에 깊은 상처를 담고 있는 캐릭터를 잘 표현하죠. 장월신명에서 담태진이 흑화하는 과정을 보면 대사 없이도 눈빛만으로 감정 변화가 다 보여요. 복수심, 괴로움, 자괴감, 포기. 이 모든 감정이 미묘한 표정 변화로 전달되죠. 또 라온이는 눈물 연기가 정말 좋아요. 향밀 침침 신여상에서 윤옥이 우는 장면들은 지금도 명장면으로 회자돼요. 자기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정에 몰입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라온이는 배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윤옥의 냉정함과 담태진의 광기, 안심기의 유쾌함이 다 다르게 느껴지죠. 쥐징이의 연기는 표면적 연기예요. 반면 쥐징이의 연기는 표면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감정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보여주려고 애쓰는 느낌이라는 거죠. 특히 과도한 표정 연기가 문제예요. 눈썹을 많이 움직이고 입을 삐죽거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동작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한두 번이면 귀엽게 보일 수 있는데 매 장면마다 반복되니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중국 네티즌들이 진강식 연기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웹소설 원작 중두에서 과장된 표정으로 연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 때 쓰는 연기법인데 쥐징이는 모든 드라마에서 이 스타일을 써요. 화관령에서도 이게 도드라졌어요. 악녀에서 선녀로 바뀐 캐릭터인데 쥐징이는 선녀 쪽만 강조했어요. 악녀였을 때의 강인함이나 생존 본능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업계 평가의 차이를 보면요. 라온이는 2023년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아시아 스타상을 받았어요. 국제적으로도 연기를 인정받은 거죠. 반면 쥐징이는 시상식 수상 경력이 거의 없어요. QQ 음악 같은 음원 차트에서 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중국 드라마 연기상은 없죠. 라온이는 선택적 작업을 해요. 라온이는 중시동성 문화전매 소속으로 안정적인 매니지먼트를 받으면서도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선택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예요. 업계에서 입지가 확고해지면서 협상력이 강해진 거죠. 그리고 라온이는 이제 여주인공 선택에도 관여할 수 있대요.
중국 업계 루머에 의하면 자기보다 급이 너무 낮은 여배우와는 작업 안 한다고 해요.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쥐징이와의 합작 소문이 나왔을 때 라우니 측에서 빠르게 부인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급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좀 냉정하게 들리지만 중국 드라마 업계는 이렇게 등급이 명확해요. 또 라우니는 장르를 다양화하려고 노력해요. 고장극이 주력이지만 현대극도 도전하고 경희극도 하고 앞으로 무협극도 할 예정이에요. 라우니가 출연한 주요 작품들을 보면요. 향밀침침 신여상 2018년 고장 선협극 대박. 백발왕비 2019년 고장 무협극 준수. 장월신명 2023년 고장 선협극 대박. 추광자 2022년 현대 재난극 준수. 안심기 2024년 고장 경희극 기대작.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면서도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보이죠. 쥐징이는 고장극에 갇혀 있어요. 반면 쥐징이는 고장극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니, 벗어나면 더 안 좋아져요. 2024년 만월지하청상해라는 현대극을 했는데 평점 4.4점이었어요. 왜냐면 쥐징이는 고장극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단점을 가릴 수 있는데 현대극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고장극 필터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장극 의상을 입으면 예쁘지만 현대 의상을 입으면 비율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쥐징이가 딱 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쥐징이는 계속 고장극만 해요. 운이전, 화용, 화갈령, 선검사 전부 고장극이죠. 문제는 이 작품들 평점이 다 낮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쥐징이 주연작들이 위성 TV에서 방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플랫폼 독점이에요. 중국에서 위성 TV 방영은 메인스트림 인정을 받았다는 뜻인데 쥐징이는 그 급이 안 되는 거죠. 라우니의 업계 위상을 볼게요. 2025년 중국 남자 배우 등급을 보면 라우니는 Ö급으로 분류돼요. 샤오잔, 왕일박 같은 S급은 아니지만 충분히 인정받는 배우죠. 라우니의 강점은 고장극 전문가라는 타이틀이에요. 중국 고장극 하면 떠오르는 배우 탑 5 안에 들어요. 성해, 단건차, 정우회와 함께 언급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라우니는 해외 시장도 열었어요. 2024년 중국 마이너스 태국 우호 문화대사로 임명됐고 태국 AIS 통신사 광고 모델도 했어요. 장월신명이 태국에서 엄청 인기였거든요. 2025년에는 수룡음으로 또 한 번 대박 났었죠. 무협 판타지 장르인데 심쿵 이모님들이 만족해하고 있거든요. 라우니의 성공 요인을 정리하면요. 뛰어난 역할 소화력과 캐릭터 변신 능력, 안정적인 소속사 매니지먼트, 협상력을 활용한 선택적 작품 참여, 고장극 중심으로 장르 확장 시도, 국제적 인지도 확보. 쥐징이의 업계 위상을 볼게요. 반면 쥐징이는 등급 분류에서 애매한 위치예요. S급이나 Ö급은 확실히 아니고 B급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더 큰 문제는 업계 안에서 망드라 체질로 불린다는 거예요. 쥐징이가 주연하는 중국 드라마는 흥행 보장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죠. 실제로 쥐징이 주연작 중에 위성 TV에서 방영된 게 거의 없어요. 전부 아이치, 우쿠 같은 플랫폼 독점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메인스트림 채널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또 쥐징이는 2024년 소속사 실바전매와 계약 분쟁에 휩싸였어요. 실바전매는 계약이 2033년까지라고 주장했고 쥐징이는 계약이 위조됐다고 반박했죠. 이 분쟁이 해결 안 된 상태라 쥐징이의 향후 활동이 불투명해요. 2025년 현재도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고요. 쥐징이의 한계를 정리하면요. 천편일률적 연기와 변화 부족, 낮은 작품 평점, 전부 5점 이하, 위성 TV 진입 실패, 메인스트림 인정 부족, 소속사 분쟁으로 불안정한 상황, 팬덤 의존도가 높아 대중성 부족. 쥐징이의 SNH48 시절을 볼게요. 쥐징이는 SNH48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총선거 1위를 차지했거든요. 팬덤도 엄청 강했고 잡지 판매 기록도 세웠어요. 2024년 쥐징이 잡지 판매액이 3천만 위안 넘게 나왔대요. 이건 중국 여배우 중에서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중국 드라마 평점은 다 5점 이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팬들은 쥐징이를 엄청 지지하지만 일반 대중은 별로라는 거예요. 중국 업계에서는 이런 배우를 팬권 연예인이라고 불러요. 팬클럽에서만 통하는 연예인이라는 뜻이죠. 쥐징이의 문제는 SNH48 시절의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돌 그룹에서는 귀엽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면 되지만 배우는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야 하거든요. 중국 네티즌들이 쥐징이를 치카 스타일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남자 팬들의 이상적인 아내 이미지로 소비된다는 뜻이에요. SNH48 시절부터 이런 이미지가 강했고 배우가 된 후에도 벗어나지 못했죠. 라오니의 다른 길을 볼게요. 라오니는 SNH48 출신이 아니에요. 상하이 연극대학 무용과 출신으로 정통 배우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연기 기본기에서 차이를 만들었죠. 라오니는 팬덤도 강하지만 대중성도 있어요. 팬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반 드라마 시청자들도 라오니 연기를 인정하거든요. 장월신명의 바이두 지수를 보면 방영 당시 라오니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이건 단순히 팬덤만의 힘이 아니에요. 일반 시청자들도 검색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라오니는 문화관광에도 기여했어요. 장월신명 촬영지인 방부가 드라마 덕분에 관광객이 엄청 늘었거든요. 2023년 방부 관광 수입이 179억 위안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어요. 라오니와 쥐징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 있어요. 라오니는 팬덤을 넘어서 대중에게 다가갔지만 쥐징이는 팬덤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라오니는 성공하고 쥐징이는 정체됐을까요? 결정적 차이 3가지를 볼게요. 첫째, 연기에 대한 태도예요. 라오니는 계속 변화하려고 노력해요. 윤옥, 담태진, 안심기 캐릭터가 다 다르잖아요. 메이크업도 바꾸고 연기 톤도 바꾸고 캐릭터에 맞춰서 변신하죠. 반면 쥐징이는 8년 동안 똑같아요. 2018년 운이전이나 2024년 화관령이나 차이가 없어요. 팬들은 일관성이라고 좋게 말하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발전이 없다고 봐요. 둘째, 작품 퀄리티예요. 라오니 주연작을 보면요. 향밀 침침 시녀상 대박, 장월신명 대박, 안심기 준수. 쥐징이 주연작을 보면요. 화관령 논란, 선검사 실패, 화용 실패. 수치가 증명해요. 라오니는 히트작이 있지만 쥐징이는 없어요. 셋째, 업계 인식이에요. 중국 드라마 제작자들이 라오니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기도 되고 작품도 흥행하고 논란도 적으니까요. 반면 쥐징이는 제작자 입장에서 리스크예요. 흥행 보장 안 되고 연기 논란 생기고 소속사 문제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라오니는 계속 좋은 작품 제의가 들어오지만 쥐징이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중국 업계 뒷얘기에 의하면 라오니와 쥐징이 합작 소문이 돈 적 있대요. 그런데 라오니 측에서 바로 부인했어요. 이유가 급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였죠. 이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얘기예요. 라오니는 이제 여주인공 선택에도 관여할 만큼 위상이 올라갔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라오니와 쥐징이를 비교해봤어요. 정리해볼게요. 라오니 성공 요인을 보면요. 뛰어난 감정 전달력과 눈물 연기. 배역마다 다른 변신 능력. 중시동성 문화전매 소속으로 안정적 매니지먼트. 협상력을 활용한 선택적 작품 참여. 고장극 현대 극무협극 장르 확장. 팬덤 대중성 겸비. 해외 시장 개척, 태국 등. 쥐징이 한계를 보면요. 천편일률적 연기와 반영구 화장. 고장극 필터의 의존. 낮은 작품 평점, 전부 5점 이하. 위성 TV 방영 불가, 메인스트림 진입 실패. 팬덤은 강하지만 대중성 약함. 소속사 분쟁으로 불확실한 미래. 그럼 쥐징이는 희망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방법은 있어요. 쥐징이가 해야 할 것을 볼게요. 첫째, 메이크업과 스타일을 과감하게 바꿔야 해요. 반영구 화장과 팔자 앞머리를 버리고 배역에 맞는 메이크업을 해야죠. 둘째, 연기 코칭을 받아야 해요.
표정 연기를 줄이고 내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셋째, 작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평점 5점 이하 작품만 계속하면 이미지 회복이 안 돼요. 넷째, 현대극을 포기하고 고장극에 집중하되 연기 변화를 줘야 해요. 고장극이 쥐징이의 강점이니까요. 라우니에게서 배울 점을 볼게요. 라우니가 대단한 건 계속 변화한다는 거예요. 2018년 윤옥으로 떴으면 거기서 안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2023년 담태진으로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보여줬죠. 그리고 장르도 확장해요. 고장극만 고집하지 않고 현대극도 하고 경이극도 하고 무협극도 해요. 이게 진짜 프로예요.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죠. 중국 드라마 업계의 냉정한 현실을 보면요. 중국 드라마 업계는 엄청 경쟁이 치열해요. 94년생 여배우만 봐도 백록, 조로사, 쥐징이 등 수십 명이 경쟁하거든요. 이 중에서 살아남으려면 팬덤만으로는 안 돼요. 대중성이 있어야 하고 작품이 흥행해야 하고 연기가 인정받아야 해요. 라우니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췄고 쥐징이는 팬덤만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쥐징이도 변화하면 라우니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중국 드라마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중두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